안녕하세요. 오직 테슬라입니다. 테슬라 모델 YL 6인승에 카시트를 장착한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그거 한번 보고 그 다음 이게 미국에서 판매 안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걱정이 나왔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그건 아닐 것 같아요. 자, 미국에서 생산이 늦거나 아니면 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지 판매를 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괜히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일단 어제 주가는 좀 아쉬웠죠. 최근 5 거래일로 봐도 흐름은 조금 아쉽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시라. 왜? 그 기업의 경쟁력, 가치가 변하지 않았는지만 보시면 됩니다. 테슬라의 YL 같은 것들은 엄청난 가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아직 주가에 반영도 안 됐겠죠. 그리고 하반기에 나올 저가형도 그렇고, 자, 그런 것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주가에 반영이 되는 건 내년 한 상반기 지나는 과정에서 판매에서 효과를 보여주겠죠. 그래서 테슬라는 물리더라도 어떻게 하면 된다? 존버하고 물 타면 된다라는 겁니다. 괜히 물렸다고 사팔사팔하면 손해만 봅니다. 자, 중국에서 카시트를 장착한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전 세계에서 아이들이 가장 많이 태어나는 나라는 중국이죠. 자, 중국도 출산율은 부정적이지만 절대적으로 태어나는 숫자는 넘사벽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자동차 매장에서도 카시트 준비하고 바로바로 태우고 이렇게 실험을 해주나 봅니다. 자, 이건 영유아 좀 작은 아이들용 카시트입니다. 그래서 이건 2열의 한쪽에 장착한 것이고, 그 다음 요건 또 3열의 한쪽에도 장착을 해봅니다. 그래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것이고, 특히 이건 이제 3열의 형태는 붙은 의자죠. 그 붙어있는 형태에서도 한쪽에 카시트를 두고 그 다음 다른 쪽은 전동이니까 전동으로 접고 펴고 하는데도 아무런 문제가 없더라라는 겁니다. 이게 사실 4인 가족 정도까지는 주니퍼로 버틸 수 있지만 5인 가족이면 답이 없죠. 그래서 당연히 한국 같으면 카니발이나 아니면 미국 같으면 7인승 3열이 있는 뭐 SUV 그런 것들을 다 선택을 할 수밖에 없어요. 네. 주니퍼는 글쎄 5인 가족이 거의 뭐 불가능하겠죠. 특히 이제 카시트를 장착해야 되는 어린아이들이 있는 경우에는 거의 불가능하다. 근데 이제는 대안이 나온 거예요. 굳이 그것 때문에 집에 테슬라를 뭐 타면서 다른 거 한 대를 뭐 3열이 있는 SUV 일반 내연기관을 선택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기존에는 어쩔 수 없이 선택을 해야만 했는데. 자, 그리고 이제 중국에서 매장에 흰색도 깔리기 시작했습니다. 초기에는 이제 광고에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금빛 그거 위주로 쭉 사진들이 올라왔는데 흰색도 매장에 깔리고 사진이 올라오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역시나 예뻐요. 근데 이 후면은 확실하게 모델 X를 닮은 느낌도 있네요. 그리고 저 스포일러는 기본적으로 검정색에다가 뒤쪽에 트렁크에 그 유리도 검정색이다 보니까 흰색이랑은 오히려 대비가 되어서 좀 더 멋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건 이제 밖에서 전시장에 넣기 전에 모습인 것 같아요. 네. 다만 이제 그늘에 있다 보니까 약간 푸른빛이 돌죠. 근데 이건 일반적인 흰색과 거의 동일한 것 같아요. 자, 휠이고 그 다음 역시나 폴딩을 한 컷에서 보시면 3열의 그 폴딩 부분에서 턱이 있고 그 다음 저기 2열의 의자에서 그 뒷부분, 그래서 그래도 이 정도 폴딩이 되면 매트리스만 잘 맞춤으로 하면 차박은 뭐 최강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중국에서 사진들이 깔끔하게 좀 올라왔습니다. 네, 뭐 우리가 다 예상했던 그런 사진들이고, 이게 확실하게 망원으로 좀 땡겨 찍으면 느낌이 좀 다르죠. 자, 이게 좀 더 특이합니다. 전 처음에 이거 보고 합성이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합성이 아니에요. 중국의 테슬라에서 공식적으로 올라온 사진입니다. 이게 망원으로 당겨서 찍으니까 저 뒤쪽에 트렁크 윗부분이 정말 거대하네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 느낌이 그 파나메라 있죠, 포르쉐. 그 1세대가 약간 이런 느낌이 있죠. 2세대 넘어가면서는 뒤쪽을 잘 마무리를 했는데 1세대 같은 경우에는 이걸 뒤쪽으로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모르니까 디자이너도 일단 최대한 크게 뒤쪽까지 쭉 가고 그대로 떨어지는 형태에서 뭔가 뒤쪽에 어색한 느낌이 있는데, 이걸 망원으로 당겨서 찍으니까 확실하게 뒤가 크다라는 느낌이 드네요.
그래서 이런 사진들이 공식적으로 올라와 있고, 그다음 문짝, 거기에서 우리가 봤을 때 사진에서 이제 모델 YL 같은 경우에는 문짝 안쪽에 몇 개 이렇게 찢긴 부분들이 있었죠. 그런 것들이 이제 강성을 더 확보하기 위한 것이고, 이 휀다 쪽, 그쪽도 뭔가 두껍게 느껴지고 전체적으로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게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 뒤쪽에 실제 딱 보면 빵이 더 크지 않을까. 저 뒤쪽 휀다 부분이나 그쪽이 더 크지 않을까. 크면서도 뭔가 빵이 좀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래도 이게 가장 보강을 해야 되는 게 3열 쪽이거든요. 그래서 3열 쪽에 에어백도 측면에 있는 것처럼, 그러면 뒤쪽 충돌에서 분명히 모델 Y 주니퍼보다는 불리하단 말이죠. 그래서 거기에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뒤쪽의 구조가 최대한 안정을 확보하기 위한 뭔가가 있을 것이고, 당연히 그건 측면에서 사고가 났을 때 모델 Y 같은 경우에야 뭐 안정성이 가장 높죠. 근데 이건 이제 역시나 마찬가지로 저 3열 쪽은 대응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뒤쪽 바퀴 부분의 그 휀다와 그다음 문도 보면 그 안쪽에 이렇게 딱 찍혀 있는, 강성 확보를 하기 위해서 보통 찍어 놓는 그런 형태들이 보여지는 걸 보면 확실하게 이 3열이나 그 뒤쪽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기존의 모델 Y 주니퍼와는 좀 달라지지 않았나. 그래서 실제 봤을 때 빵이 좀 더 커 보이지 않을까 뒤쪽이, 라고 추측은 해봅니다. 그래서 주니퍼는 없던 그런 형상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라는 것이고, 자 이제 요건 일론 머스크의 트윗이 약간 아리까리하죠. 그래서 미국에서 생산은 일단은 뭐 내년 하반기까지 없을 것이다. 다만 거기에서 이제 미국에 안 파나? 라고 이제 넘겨짓는 사람들도 많지만, 일단 지금 테슬라의 상황을 보면 전체적으로 판매량이 감소하는 것을 막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도 안 되게 저렴한 비용에 이제 테슬라를 탈 수 있는 상품들도 나오고 있고, 그다음 전 세계적으로 유럽에서도 무이자 이벤트 같은 것들을 하는 국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지금 테슬라는 판매량을 어떻게든 유지하고 밀어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예전처럼 이제 좀 좋은 조건에서 판매량을 유지하기에는 좀 힘든 상황이 되어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적절한 시점에 테슬라 모델 Y 6인승이 나온 것이고, 그래서 이런 시점에 사장 입장에서 이거 언제부터, 뭐 내년 몇 월부터 아니면 올 하반기부터 미국에 판매될 거야 라고 해버리면 사실 모델 Y 주니퍼의 고객 상당수가 빠지겠죠. 심지어 모델 Y 주니퍼를 살 사람조차도 야 나오면 같이 보고 비교해보고 선택하자 라고 돼버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사장 입장에서는 이거 야 올 하반기 11월에 미국에 출시돼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든 이제 돌려서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닐까라고 추측을 해봅니다. 이걸 다른 나라에 안 팔 수가 없어요. 이미 공개가 됐고 압도적인 상품성인데 이걸 누가, 아무래도 기존의 모델 Y 주니퍼보다는 넓은 공간을 원하는 사람들은, 특히 롱레인지 구입할 수 있는 사람들은 솔직히 롱레인지에서 조금 더 주면 이건데 훨씬 넓은 공간에 훨씬 만족스러운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데, 사실상 그 소비자들은 끝난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는 그냥 모델 YL을 제공을 해야 돼요. 근데 그걸 포기한다? 그럼 소비자들이 이걸 살까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북미 시장에서 지금 쭉 한번 특징을 보죠. 자, 미국에서 3열, 그러니까 6인승이 됐든 7인승이 됐든 보통 이제 3열이 있는 차들 쭉 한번 정렬을 해봤어요. 미국 3열 전기차에서 인기가 1위가 기아 EV9이라고 합니다. 5만 불대. 그다음 볼보 EX90 8만 불대, 리비안 R1S 7만 불대, 그다음 벤츠 EQS 10만 불대, 그다음 EQB 5만 불대, 모델 X 8만 불대. 자, 보통 이제 싼 게 8만 불, 좀 비싸지면 뭐 한 8만, 싼 게 5만 불, 비싸면 8만 불에서 뭐 10만 불 넘어가는 건 좀 너무 예외적이고, 그래서 한 8만 불, 그다음 저렴해도 최소 5, 6만 불은 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 모델 YL이 북미에 나온다면 뭐 4만 불 중후반 뭐 이렇게 되겠죠. 아니면 거기서 좀 비싸도 5만 불, 뭐 4만 불 후반 그 정도가 되겠죠. 중국 가격 환산해서 보면. 자, 그다음에 전기차 말고 일반적인 차량에서 4만 불 미만에서 쭉
인기 있는 것들, 잡지들이 이제 뽑아놓은 것들을 쭉 한번 보시면 기아, 텔룰라이드 확실하게 저게 압도합니다. 그래서 국내에 저게 출시가 될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팰리세이드나 산타페나 이런 것과 너무 겹쳐버리니까 많이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근데 북미에서는 저게 압도적이다. 텔룰라이드. 그래서 3만 불 때 시작이고 아마 그렇게 살 수는 없고 뭐 최소 한 4만 5천, 5만 불 이상을 줘야 되겠죠. 그 다음 마츠다, 그 다음 산타페, 그 다음 소렌토, 그 다음 미쓰비시 아웃랜더, 그 다음 패스파인더, 아틀라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저렴한 3열 가능한 차량들. 그 외에도 이제 쉐보레도 있고 그런데 적어도 싸게 준다 하더라도 3만 불 중후반에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이건 시작 가격이고 당연히 뭐 4만 불 이상을 줘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5만 불 대 중심으로 쭉 한번 보면 역시나 텔룰라이드, 그 다음 팰리세이드, 그 다음 CX90 마츠다, 그 다음 그랜더, 하이랜더, 그 다음 파일럿, 산타페, 그랜드 체로키, 트래버스, 익스플로러 뭐 쭉 이렇게 해서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 6만 5천 불 미만으로 보면 역시나 텔룰라이드. 그 라인업이 굉장히 많고 시장에서 인기가 많으니까 공식 가격은 낮지만 비싸다는 그 의미겠죠. 그래서 텔룰라이드는 굉장한 인기구나. 그 다음 EV9, 그 다음 XC90, 그 다음 그랜드 하이랜드, 그 다음 쭉 해서 뭐 특별한 거 아우디 Q7, 렉서스 GX, 렉서스 TX 등등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쭉 보시면 기본적으로 어떻습니까? 북미에서 3열 있는 전기차가 됐던 내연기관이 됐던 어떻습니까? 자, 거의 대부분, 거의가 아니고 모두가 뭐죠? 박스형 SUV예요. 자, 공간 확보에서 3열을 그래도 어린아이들이 어느 정도 앉을 수 있는 혹은 이제 성인들도 앉을 수 있는 3열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북미에서는 그냥 박스형이 정답이에요. 그건 북미형뿐만 아니라 자동차 산업에서 그냥 너무나 당연한 거겠죠. 그래서 당연히 박스형이면 차가 무겁고 그다음 연비 나쁘고 자, 그런 걸 감안해야 되겠죠. 그걸 감안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뭐 다른 무엇보다도 3열 공간, 최소 6인승이나 7인승의 그 공간을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많은 것들을 포기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디자인 아쉽고 덩어리 너무 크고 그다음 연비 나쁘고 무겁고 자, 그걸 포기하더라도 가족에게서 6, 7인승은 답이 없어요. 대안이 없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만약에 테슬라 모델 YL 6인승이 딱 들어가면 어때요? 공간 면에서는 뭐 팰리세이드나 아니면 텔룰라이드나 아니면 저기 미국의 뭐 타호, 서버밴 그 외에도 다른 것들이 더 큰 차들이 많아요. 그건 진짜 성인도 3열을 앉을 수 있는 것이고 웬만큼 주면 이제 뭐 성인들도 앉을 수 있는 3열도 되는 차들도 꽤나 있고 그 다음 어린아이들이 타는 차들은 어느 정도가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일반적인 형태의 3열을 제공하는 차는 많은데 여기에서 테슬라 모델 YL의 특징은 뭐죠? 첫 번째 압도적인 연비, 굉장히 뛰어난 전비죠. 심지어 공기 저항 개수는 그 테슬라 중에서 모델 S를 제외하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무게는 있지만 전비가 굉장히 뛰어나고 당연히 주행 가는 거리가 전기차인데도 불구하고 아마 미국 기준으로 해도 500km 이상이 되겠죠. 당연하게 우리가 500km니까 뭐 중국보다는 낫겠지만 뭐 500 중후반이나 600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그러니까 주행 가는 거리도 굉장히 길고 그 다음 그래도 3열의 아이들 정도는 충분히 앉을 수 있고 성인들도 아주 크다. 아무래도 미국의 남자는 좀 힘들 수 있어요. 체구가 너무 크니까. 근데 여자나 뭐 아이들 정도는 충분히 앉을 수 있는 6인승. 당연히 5인 가족들 대응할 수 있고 그래서 진짜 성인이 5명, 6명 타야 된다. 자, 그런 사람들은 저기 뭐 타우나 서버밴 저런 걸로 가야 되겠죠. 근데 그 정도 아닌 일반적인 미국의 가정들은 충분히 선택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저기에서 다른 차량을 선택하지 않고 선택했을 때 손해를 본다 라고 하면 살 필요가 없겠죠. 근데 테슬라는 어때요? 기본적으로 미국에 엄청나게 깔려있는 슈퍼차저, 충전 환경, 그 다음 미국에서 쓸 수 있는 FSD, 장거리를 이동하는데 극한의 편안함, 그것도 가능하고 그 다음 전비, 당연히 연료비도 이런 내연기관들보다 물론 이제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도 있긴 하지만 뭐 일단 내연기관보다는 아직
연료비 면에서 적고, 그러면 이 장점만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연료비 적게 들고, 그 다음 장거리 주행하는데 굉장히 피로도가 낮은 FSD가 이제 미국에서는 이미 실용화가 되어 있고, 그 다음 슈퍼차저의 충전 환경이 있고, 자, 이것만 하더라도 사실은 괜찮은 선택지인 거죠. 거기에서 다만 5인 혹은 6인이 탈 수 있는 차량이 테슬라에서는 이제 비싼 차밖에 없었는데, 이제 현실적인 4만 불, 5만 불 정도대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가져갈 수 있는 시장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 4, 5, 6만 불 혹은 뭐 전기차에서 그 시장, 비싼 고가 시장. 자, 여기에서 기존에 판매되고 있는 차량들 중에서 한 2%, 3%씩만 충분히 빼들어 올 수 있겠죠. 테슬라 모델 YL은 충분히 장점이 많기 때문에 빼들어 올 수 있어요. 그러면 얘들에게서만 한 1, 2%씩만 다 빼들어 와도 판매량은 엄청난 거예요. 북미에서. 그래서 안 팔릴 수가 없어요. 북미에서 엄청 잘 팔릴 겁니다. 다만 지금 이제 출시되기 전까지 테슬라는 계속 분기 단위로 어떻게든 목표량을 맞춰가야 되니까 지금 바로 대응을 못 하잖아요. 그 상황에서 이게 뭐 한 11월, 10월, 12월에 나올 거야 라고 해버리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안 살 거야. 안 산단 말이죠. 모델 Y, 주니퍼 같은 것들을. 상관없는 가족들은 그걸 사야 되는데 안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렇게 약간은 뭐랄까, 장사하는 사람의 관점에서 두리뭉실하게 말을 하지 않았나. 야, 그러니까 야, 너무 기다리지 말고 모델 Y 주니퍼 사는 사람들은 그냥 사. 비교하지 마. 비교할 생각하지 마. 일단 지금 사. 라는 것이죠. 저는 그런 뜻에서 일론 머스크가 얘기했다. 그래서 말을 두리뭉실하게 돌려서 판매를 얘기하지 않고 생산을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건 얼마든지 대응 가능하거든요. 물론 배터리가 좀 그걸 어떤 식으로. 근데 어차피 9월까지 보조금이 끝나니까 사실 상관은 없겠네요. 그리고 이건 나중에 또 다시 보조금이 어떻게 생기고 뭐 하더라도 LG 배터리고, 물론 이제 그 배터리가 어디에서 어떻게 생산되고 어떤 식으로 보조금이 만약에 나온다라고 하면 그건 또 모르지만, 여튼 그래서 결론은 뭐다? 자, 이건 전 세계적으로 안 팔릴 수가 없는 차다. 다만 지금은 일단 분기 판매량을 맞추기 위해서 약간은 연막 작전이 아닐까. 자, 북미만 하더라도 출시가 되면 팔릴 수 있는 시장이 굉장히 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 차종에서 1%씩만 가져와도 판매량은 엄청날 것이다. 그래서 상당수는 솔직히 주니퍼와 겹칠 거예요. 어쩔 수가 없겠죠, 그건. 근데 새로운 시장을 또 가져와서 개척하니까 테슬라의 판매량 전체 볼륨으로 본다면 더 커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라라는 겁니다. 한국이 좀 빨리 내줬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